안녕하세요. 당신의 편이 되어드리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아주 유용한 법률 정보, 그리고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. 여러분, 혹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서 억울한 마음에 현수막 시위 같은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? 그런데 그 현수막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. 홧김에 법원의 게시 금지 결정까지 받은 뒤에 문구만 살짝 바꿔서 현수막을 다시 걸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에이, 설마 같은 일로 또 처벌하겠어?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처벌받습니다. 그것도 별개의 범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준 대법원 판례, 제가 알기 쉽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. 사건은 이렇습니다. 갑이라는 사람이 을회사에 아주 큰 불만을 품고 있었죠. 그래서 2017년 말 을회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한 달 정도 걸었습니다. 이게 선행 범행입니다. 당연히 을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. 법원에 갑이 현수막 못 걸게 해주세요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그리고 법원은 2018년 3월 을회사의 손을 들어줍니다. 그 현수막, 을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니 당장 철거하고 다시는 걸지 마라.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. 이 결정문이 4월 4일 갑에게 전달됩니다. 자, 변호사인 제가 볼 땐 여기서 멈췄어야 합니다. 그런데 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. 불과 닷새 뒤 기존 현수막을 내리긴 했는데 내용만 살짝 바꾼 새로운 현수막을 다시 걸기 시작한 겁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 현수막은 무려 1년 넘게 게시됩니다. 이게 바로 이 사건 범행입니다. 결국 갑은 첫 번째 현수막, 즉 선행 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그러자 검찰이 두 번째 현수막,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또다시 기소를 한 겁니다.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딱 하나였습니다. 이 두 번의 현수막 게시가 하나의 의사로 이어진 하나의 죄, 포괄일죄냐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죄의 실체적 경합범냐는 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포괄일죄 즉 하나의 죄라면 어떻게 될까요? 이미 선행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죠? 그럼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. 실제로 1심과 2심 법원은 이건 을회사를 비방하려는 하나의 의사에서 나온 행동이다. 비록 중간에 가처분이 있었지만 쭉 이어진 포괄일죄가 맞다.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그래서 갑은 처벌을 피하는 듯 보였죠. 하지만 대법원 생각은 달랐습니다.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전부 뒤집었습니다. 두 사건은 포괄일죄가 아니다. 별개의 범죄다. 즉,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따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. 대법원이 이렇게 본 결정적인 이유, 바로 범위의 갱신 때문입니다. 범위라는 건 범죄 의사를 말하는데 이게 갱신, 즉 새로워졌다는 겁니다. 그 기준점이 된 게 뭐였을까요? 바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입니다. 법원이 당신 행동 위법하니 하지마 라고 명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. 그런데 갑은 이 결정을 피하려고 일부러 문구를 살짝 바꿔서 새 현수막을 걸었죠. 대법원은 이걸 이 사람이 법원 경고를 받고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냈구나. 이건 범위의 갱신이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따라서 기존 범행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범죄가 시작됐다고 판단한 거죠. 자, 오늘 판례. 실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. 법원 경고쯤이야 문구 좀 바꾸면 괜찮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겁니다. 반대로 억울함을 표현하려다 법원의 경고를 받으셨다면 그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. 그 선을 넘는 순간 별개의 범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. 법적 문제는 감정으로 풀 수 없습니다. 냉철한 전략이 필요합니다. 도움이 필요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이상 김강균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